주요 이슈 마켓 리더에게 들어봅니다. 김경환 하나증권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함께할 이야기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중국 증시 투자 전략. 춘절 연휴 이후에 중국 본토와 홍콩 증시 모두 상승 에너지가 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했어요. 일단 상승 동력이 약해지면 투자자들은 우려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괜찮다, 우려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으로 들렸어요. 네. 어떤 이유에서 그런 리포트를 작성하셨나요? 일단 제가 매경 베스트긴 하지만 네. 사실 작년에 중국 애널리스트들이 국내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은 우려를 좀 많이 드렸던 것 같고, 시장이 결국에 중국 시장이 올라도 또 불안해하시고, 또 최근처럼 미국 시장이나 이런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해도 좀 걱정이 많으신데, 저희가 올해 상반기 중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국 전략은 조금 방어해서 공격으로 좀 전환을 하자. 전체적인 경기 침체를 빠져나가는 흐름이나 중국이 올해 부양책을 쓰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정해져 있고, 워낙 작년에 중국의 이런 재고 사이클이나 이런 것들이 나빴기 때문에 중국의 재고 사이클이나 수입 후반부, 그러니까 이것들이 좀 좋아지는 개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국에 대한 매수 전략을 좀 추천을 드리면서, 춘절 이후에 사실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미국 금리 이슈라든지 미국 쪽에 생각보다 어떤 이슈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지만, 사실 저점 대비 11월부터 거의 한 홍콩의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본토 역시도 한 25% 상승한 이래 좀 쉬고 있다라고 저희는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쉬는 이유 자체가 내부적인 어떤 정책의 변화나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봤던 틀대로 가는 과정에서 수급의 눌림목이나 여러 가지 소화 과정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를 좀 저희가 계속 드렸던 것 같고, 최근에 중국의 외국인 역시도 1월 달에 소위 말해 폭풍 매수를 한 이후에 네. 춘절 이후에 좀 주춤을 하고는 있지만, 그 자금의 성격 자체가 저희가 이제 패시브로 얘기하는 좀 장기 투자 성격을 가진, 좀 소위 말해 박아놓는 자금들이 1월 달에 들어온 다음에 여전히 순매수세 자체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외국인의 어떤 주도하는 이 장세가 중국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조정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크게 우려하진 않는다라고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네, 일단 중국 자체의 부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추세적으로 그런 것이다.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하다. 네, 단기 이슈로 네.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비중을 좀 확대해도 괜찮다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비중 확대 기회라고 만약에 여긴다면 3월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게, 3월에 또 3월 5일인가요? 저희 양회라고 네. 불리는 전인대가 있잖아요. 여기서는 최대 정치 행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 보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로 바라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좀 기대감을 갖고 관전 포인트로 여길 만한 것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대화에서 오갈 것인지 예측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저희가 당초에 이제 2월 달의 경우는 여전히 강세가 좀 유효할 걸로 봤는데, 2월의 전반부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이지만, 네. 결국에 전인대 장세라는 게 저희가 이제 소위 3월 5일에 있는 이 행사를 앞두고 10월이 정책의 기대감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실제로 이번 전인대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회 성격의 행사이기 때문에 지난 10월, 11월에 있었던 중국의 당대회에서 이미 정해진 것들을 이제 통과시키는 자리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이제 총리가 5년 만에 바뀌는 자리이기도 하고, 10년 만이죠. 총리가 바뀌기도 하고, 올해 성장 목표나 부양책에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회기 중인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의 시장이 중립적이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 기회를 틈타서 저희가 중국의 정책 부양책 수혜주라든지 혹은 지금 올해 기대하고 있었던 리오프닝, 최근에 좀 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는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전인대의 경우는 특별히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거는 일종의 정부의 사과랄까요? 사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민간이나 가계, 중국의 인민들 입장에서는 지난 2년 제로 코로나 너무 힘들었었고, 글로벌리 저희가 전반적으로 중국 수혜에 기댄 국가들이나 업종들은 다 힘들었듯이 중국 내부적으로도 좀 달래는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반독점법, 공동부유, 탄소중립, 각각의 산업정책들이 굉장히 좀 규제의 일변도였었고, 올해는 규제보다는 지원책, 그러니까 채찍보다는 당근을 주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행사의 기조나 스탠스, 입장이나 저희 중국 애널들이 평가해드리는 그런 어떤 기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좀 주목하실 것들은 아무래도 산업정책일 것 같습니다. 부동산이나 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빅테크 업체들에 대한 지원책들, 그리고 최근에 헝다그룹이나 이런 이슈에서 부각됐던 중국의 그 부동산 기업들의 건설사들의 이제 어떤
그 어떤 업무 재개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책들이 좀 나올 거고요. 역시 인프라 투자도 올해 좀 강하게 밀어붙일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인프라 투자 관련된 채권 발행 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되게 오랜만에 전인대가 네. 소비라는 키워드를 최우선으로 정해놨습니다. 뭐 당연히 매년 소비 부양한다고 했던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의 이제 그 어떤 모든 선전이나 정책 기조는 최앞단에 무엇을 설정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데 네. 최근 2년 동안은 약간의 체질 개선을 하려고 좀 공급 쪽에 맞췄다면 올해는 수요 쪽, 특히 소비가 워낙 부진했기 때문에 소비 관련 부양책에 대해서 힘을 좀 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의 판매 부진한 뭐 자동차나 전기차라든지 중국의 소비 쿠폰이나 이런 정책들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인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만 들으면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가 들은 게? 네, 저희는 뭐 3월까지 2월이 조금 네. 부진하더라도 당초에 이제 예상했던 2월보다 3월로 좀 이연될 수는 있어도 어차피 정책의 집행 기간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기대감이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인대의 뚜껑을 열고 나면 더 기대감을 크게 가질 만한 요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당초에 3월까지 전인대 장세가 네. 중국에서는 약간 깜깜이 장세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빨라야 3월 중순, 3월 하순부터 4월까지 중국의 1, 2월 실적들, 1분기 실적들이 공개가 좀 되고 중국의 경제 지표도 사실은 대부분은 3월 이후에 나오기 때문에 2월부터 3월 넘어가는 이 전인대 장세는 유동성과 대출이 풍부하고 정책의 소위 말해 그런 상상력들을 좀 키울 수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번 3월에도 그런 기대감은 좀 유효할 것 같고요. 이번 주말, 그러니까 저희 방송 나온 직전에 이제 주말에 네. 중국의 1월달 대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네. 원래도 이쪽은 뭐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풀지만 작년 대비해서 어마어마한 신규 대출, 특히 저희가 기대했던 중장기 대출이 많이 풀렸습니다. 기업들 위주로 좀 많이 풀렸는데 이런 대출들이 결국에는 뭐 인프라라든지 설비 투자, 또 중국 소비 쪽에 굉장히 영향이 있을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는 3월달 전인대 쪽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유효해 보인다. 어차피 중국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가 지하실에서 이제 지상으로 막 올라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난 몇 달 동안 봤던 리오프닝이 물론 기대 때문에 미리 갔던 측면이 있지만 이제는 실현하고 입증하는 그 과정이기 때문에 3월 기대감 유효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코로나 하면은 중국이 떠오르는 게 사실이고 이런 이유로에서였을 수도 있고 중국 시장이 많이 주춤했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더 기대감을 가질 만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증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외국인 자금 유입이 굉장하다고 해요, 요즘.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그만큼 투자의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걸까요? 왜 이렇게 외국인들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말씀드리면 작년 10월까지 사실 중국을 뭐 과하게 얘기하면 북한이나 러시아처럼 네. 봤던 게 사실인데 11월부터 외국인은 폭풍 매수를 좀 하고 있는 상태고 1월 달에 그런 낙수 효과들이 국내 시장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중국에 대한 위험을 저희가 작년에 한 3가지 위험으로 말씀드렸거든요. 뭐 아시는 체제 관련 위험, 네. 그리고 규제 관련 위험, 그리고 장기 침체, 즉 중국이 사이클이 원래 살아나야 되는데 그 침체가 1년 이상 늘어지는 이 부동산이나 제로 코로나로 인한 장기 침체 위험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위험이 계속 올해 좀 재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그 정도 상황은 아니었고 그 정도 국가는 아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조금 이제 다시 회상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제 막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1월 달에 본토, 저희가 상해 심천으로 얘기하는 본토 증시의 경우는 네. 외국인이 1,400억 위안을 매수를 했는데 순매수 규모 자체가 작년 연간으로 했던 순매수 규모의 1.5배였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반성 혹은 중국의 컴백을 이제 기뻐하는 외국인들이 1차적으로 들어왔다 보시면 될 것 같고 2월 이후부터는 조금 주춤한 자금들은 결국에 단기성 자금이 좀 주춤한 상황이고 장기 자금은 여전히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2분기와 3분기에 중국의 내수 경기나 소비 경기가 반등이 좀 확실시 되고 올해 무엇보다 선진국은 이제 긴축과 침체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반면에 중국의 침체는 이미 1년을 넘었기 때문에 이걸 빠져나올 거라고 조금 더 확신하고 외국인이 선베팅을 좀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저희 같은 중국 애널들이 3월, 4월까지 이 리오프닝 분위기를 보면서 지표를 검증해 드리고 기대치보다 못하다 아니면 혹은 더 좋다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 단계의 주식 베팅은 좀 리스크 온 모드로, 그러니까 올해는 중국이 선진국보다 확실히 좋다라는 시각으로 외국인이 선베팅을 좀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많이 매수를 했느냐 좀 알아봤는데요. 일단 침체가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감, 선베팅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도 외국인 투자자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근데 저희가 이제 만약에 진짜로 중국에 이렇게 호재들만 남아서 투자를 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펀드나 중국 증시에 직접 투자한다는 가정하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라 하는 그런 지표라던가 뭐 지수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주간으로 볼 수 있는 거, 일간으로 볼 수 있는 거, 혹은 월간으로 볼 수 있는 거를 상당히 많이 조금 소위 말해 쪼개서 저희가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도 역시도 이제 텔레그램 같은 채널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는 지표들을 많이 소개시켜 드리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게 중국의 금리 추이도 많이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뭐 내일 나오는 미국 CPI라든지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이런 것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지만 사실 중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몇 프로인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국채 10년물 금리를 말씀드리는 건 이유는 중국의 국채금리가 반영하는 자금 수요나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작년 10월 달에 2.6%까지 역대 최저까지 빠졌던 게 이 국채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국채금리를 약간 중국의 간접적인 국정 지지율처럼 평가를 드리고 있어서 실제로 11월부터 국채금리가 2.8, 2.9, 3.0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경기 기대감도 있겠지만 중국이 이제 돈이 푼 만큼 중국 정부의 정책을 믿고 돈들이 이제 쓰여진다라는 부분에서 장기금리 상승이 외국인 주식 순매수하고도 일치했기 때문에 데일리로 저희가 평가해 드리는 거는 국채금리, 10년물 금리 같은 것도 뉴스로 좀 확인해 보시면 중국 투자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난 주말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중국의 대출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뭐 관치금융이기도 하고 연간 이런 틀을 잡고 이제 뭔가 유동성 공급을 할 때 1분기에 좀 속전속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1월 달에 좀 굉장히 많은 대출들이 풀렸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게 2월, 3월까지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중국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비단 중국 증시나 홍콩 증시가 아니더라도 국내 중국 관련주 뭐 화장품이던 혹은 중국 관련 인프라 관련 뭐 굴삭기던 중국 관련주의 경우는 이 대출이 무너지지 않는 것도 계속 저희가 체크해줄 예정이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중국 중장기 대출은 우상향하는 흐름이 최소 2분기까지 지속될 걸로 좀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중국 뉴스 중에서 부동산 경기 얘기는 항상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요? 네, 그러니까 뭐 2년 전부터 저희가 중국의 헝다그룹 이슈라든지 중국의 부동산이 정말 끝장날 것 같은 어떤 경착륙 지표를 보였었는데 이제는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단계고 실제 중국의 투자자들이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관심 갖는 지표는 부동산 관련해서 주택 거래 같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택 매매라든지 분양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올해 리오프닝이 마지막 퍼즐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회복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관련된 데이터들도 저희가 많이 팔로우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신 데이터니까 이걸 어디서 확인하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 포털에 중국의 주택 거래나 부동산 경기 중국 관련해서 좀 동향을 체크하시면 기본적으로 최근에 거의 2년 만에 바닥에서 이제 탈출을 하려고 말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지표를 좀 보시면서 중국 투자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기 대출, 뭐 국채 금리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봐도 됩니까, 부동산? 부동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는 올해 이제 건설업 관련된 업체들의 경우는 정부가 이제 대출 지원이나 채권 발행 지원을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업체들이 망하는 위험 체크 차원에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이제 좋은 쪽으로 회복에 대한 대한 전망으로 이제 회복을 하는 속도가 어떻고 템포가 어떤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부동산에 대해서 위기론에 대한 얘기는 뭐 이미 수년째 제기가 됐고 실제 작년에 지표가 경착륙을 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이제 어떤 상황은 이제 회복을 기다리는 좀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를 하거나 혹은 간접 투자를 하더라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한 건 이제 업종으로 좀 들어가 보고 싶어요. 관심 있게 보고 계신 업종이 있다면 뭐 어떤 업종인지, 왜 그 업종이 유망하다고 보시는지 함께 체크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3가지 정도 중국 혹은 중국의 업종 혹은 국내 중국 관련주로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크게 3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는 뭐 소비재를 포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차이나 컨슈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화장품일 수도 있고 의류일 수도 있고
중국의 이제 어떤 스마트폰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해 소비에 대해서 시장이 단순한 리오프닝, 뭐 중국의 관광, 항공, 또 이런 컨텐츠 이런 것만 생각할 수 있지만 범소비재들도 올해 굉장히 중국의 판매의 어떤 여력이 이제 크다. 그래서 차이나 컨슈머 관련된 뭐 중국 펀드도 좋고요. 혹은 국내 중국 관련 소비재들도 좀 묶어서 보실 필요가 있고 최근에 주춤할 때로 오히려 비중 확대 기회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컨슈머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중국 테크입니다. 중국 테크라 한다면 국내 입장에선 반도체나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수입 수요 이런 것 될 텐데요. 중국의 반도체의 경우는 미국의 제재를 받고는 있지만 사실 개별 기업들의 이슈로 저는 보고 있고 범용 소비재나 이런 것들이 워낙 재고 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반도체 관련 수입이 2, 3월부터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 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나 중국의 스마트폰 관련된 이런 업체들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은 중국의 산업재입니다. 중국이 올해 인프라 투자는 2분기 정도 돼야 좀 확대가 되겠지만 중국의 전체적인 운임이나 수입 관련 데이터가 2년 내 저점이기 때문에 중국의 BDI나 중국의 어떤 수입 흐름을 좀 보시면서 국내의 경우는 기계나 뭐 해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같이 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지수 투자는 저희가 이제 조금 긴 그림을 보신다면 본토 증시의 경우는 CSI 500 지수라고 해서 약간 중형 지수인데 중국의 새로운 인프라 투자나 이런 쪽의 수혜주로 보고 있고 중국의 테크 쪽의 경우는 워낙 미국 제재 이슈만 많이 부각이 돼서 걱정이 당연히 많으시겠지만 큰 틀에서 중국의 그 몸부림이랄까요? 그러니까 테크 규제에 대해서 본인들의 이제 육성하기 위한 그 몸부림에 대한 그 징후는 결국에 중국의 상해 과창판 지수라고 해서 스타 50 지수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성장 지수에 투자하고 싶다, 혹은 중국의 정부 육성에 강하게 베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올해의 경우에는 중국의 스타 50 과창판 지수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홍콩의 경우는 항생 지수, 항생 테크 지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냥 저희는 항생 H 지수를 올해 연간 탑픽으로 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생 H 지수, 뭐 스타 50 지수 이렇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중국의 주요 지표들도 저희가 점검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뭐 앞서 말씀했다시피 미국의 CPI 저희가 기다리고 있어서 시장도 좀 눈치 보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도 CPI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년 동월보다 2.1%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 결과로 인해서 인민은행이 2분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연관된 생각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이제 물가가 오히려 오르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상황이고요. 네. 워낙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근원 물가나 CPI 쪽이 사실 올라야 되는데 이번 1월 물가는 기대보다 좀 하회를 하면서 수요에 대한 기대가 좀 내려간 게 사실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물가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고려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현재로선 부동산이 좀 더 1순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2월 혹은 3월 사이에 중국의 모기지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매달 20일 날 인민은행이 금리를 좀 고시하고 있습니다. LPR 금리라는 거를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5년물 금리가 모기지 금리랑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국은 금리를 1분기에 인하한다면 한 차례 정도 더 인하를 하고 네. 부동산을 좀 부양하기 위해 의지를 보여준 다음에 연간으로는 동결할 것 같습니다. 일단 한 차례는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지만 네. 좀 길게 본다면은 동결 가능성이 더 높다. 네, 수요 회복을 보고 있기 때문에 동결 쪽이 오히려 더 좋은 신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 적용하는 것도 네, 바라보고 있고. 그렇습니다. 네. 2, 3월에 추가 한 번 정도 인하하는지를 좀 보시고 목적은 물가 쪽이 낮아서라기보다는 부동산 주택 경기를 네. 위한 것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시장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이야기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든 것 같았고요. 무엇보다 중국의 호재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보다 추세적으로 이제 회복할 일이 좀 더 많이 남아있다.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하나증권 김경환 매경 베스트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